안녕하세요, 홍씨입니다. 오늘은 BYD의 전기 중형 SUV인 시라이언 7입니다. 시라이언 7은 현재 26년형에 출시가 되었는데요. 중국 시장을 제외한 세계 시장에서 한국이 최초로 출시가 된 나라라고 합니다. 가격은 4,490만 원으로 나왔고요. 아직까지는 보조금이 발표가 되지 않았지만 아토3를 대입해보면 서울 기준 4,300만 원대부터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는 비슷한 덩치를 가진 중형 SUV인 기아의 EV5와 가격대가 비슷해지기 때문에 고민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라이언 7의 외장 컬러는 총 7가지 중에 하나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현재 보시는 차량은 코스모스 블랙 컬러로서 은은한 펄감이 들어가 있는 블랙 컬러입니다. 전반적으로 휀다 라인부터 본인 라인의 캐릭터 라인들이 굉장히 볼륨감 있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는 더블 U자형이 들어가면서 이런 직각의 라인들이 굉장히 고급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시라이언 7은 웰컴 라이트가 있습니다. 차량을 잠갔을 때에도 굿바이 라이트가 적용이 되고요. 이렇게 순차 점등식으로 꺼집니다. 또 다시 차를 켤 때에도 순차 점등식으로 라이트가 들어오기 때문에 야간에 봤을 때 정말 예쁘더라고요. 시라이언 7은 데일리한 전기차긴 하지만 곳곳에 공격적인 디자인이 적용이 됩니다. 범퍼 아래쪽에도 공격적인 에어 인테이크가 들어감으로써 약간의 스포티함까지 같이 느낄 수 있어서 디자인 면에서는 퀄리티가 상당히 높다라고 느껴집니다. 자, 그리고 측면부로 왔습니다. 한국 시장은 싱글 모터 단일 트림으로 출시가 되기 때문에 19인치 휠이 장착이 됩니다. 타이어 스펙은 전륜과 후륜이 조금 다른데 전륜 기준으로 235의 50 사이즈가 적용이 됩니다. 휠 스포크가 약간 벤츠에서 봤었던 디자인이 들어가 있고요. 또 안쪽에 보면은 타공형 디스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시라이언 7은 순수 전기차이기 때문에 회생제동 기능이 들어가 있지만 물리적인 풋브레이크도 약간의 고성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오프로드를 갈 수 있게 휠하치에는 스크래치에 강한 무광 플라스틱이 적용이 됩니다. 프론트 휀다에는 BYD 디자인 가니쉬가 적용이 되고요. 또 사이드미러에도 NFC가 탑재가 들어가 있어서 디지털 키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외장 컬러가 블랙 컬러가 들어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뒤에로 몰딩도 블랙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요즘 다양한 브랜드에서 밀고 있는 블랙 디자인 특화 트림 같은 느낌이 듭니다. 충전 포트는 후방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150kW급 급속 충전 시에 20%에서 80%까지 30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참고로 시라이언 7은 82.5kW LFP 배터리가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LFP 치고는 나름 빠른 충전 속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카바가 잘 안 닫힙니다. 잘 조준해서 닫으셔야 돼요. 후면부에서는 쿠페형이라서 그런지 디자인이 정말 예쁩니다. 루프 쪽에는 루프 윙이 장착이 되어 있어서 실제로 뚫려있는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비가 왔을 때 어느 정도 시야를 확보를 할 수가 있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트렁크 끝단에도 스포일러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기 흐름을 주도할 수 있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또 후면부의 리어 램프가 자세히 보시면은 물방울 패턴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환공포증이 약간 납니다. 아무튼 멀리서 봤을 때에는 약간 벤츠 느낌이 나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시라이언 7 레터링과 함께 범퍼는 대체적으로 무광 플라스틱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위쪽까지는 나름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래쪽은 약간 소재에 있어서는 아쉬움이 있네요. 그리고 트렁크 버튼은 번호판 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당연히 전동 트렁크 탑재가 되어 있고요. 기본 용량은 500리터에 2열 폴딩 시에는 1769리터까지 확장이 됩니다. 그리고 러기지 매트도 2단계로 조절을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가장 아래로 낮춰둔 상태이고요. 이게 약간 러기지가 무거워요. 세상에. 제가 힘이 없어가지고 큰일 났다. 됐어요.
이게 가장 위쪽으로 올라온 형태입니다. 용도에 맞춰서 높이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게 좋은 것 같고요. 또 아래쪽에도 나름 수납 공간이 넓게 있는 편입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점 중에 하나가 이 뒤쪽에서는 전력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V2L은 외부에서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차박이나 차크닉을 갔을 때 이 뒤쪽에서는 전력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게 살짝 아쉽네요. 짠! C라이언 7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C라이언 7은 블랙 단일 컬러가 적용이 되지만 곳곳에 실버 포인트와 함께 스티치는 블루 컬러가 적용이 됩니다. 시트는 헤드레스트 일체형이 적용이 되는데 일단 디자인에 있어서 그런지 고급스러운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가죽도 나파 가죽처럼 굉장히 부드럽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인조 가죽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살짝 아쉬운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퀼팅 패턴을 자세히 보시면은 전면부나 후면부에서 봤었던 물방울 모양 패턴이 시트에도 곳곳에 적용이 됩니다. 확실히 컨셉에 충실한 디자인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티어링 휠 디자인은 4스포크 타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한국 시장에 먼저 출시가 되었었던 아토3나 C라고 다른 스티어링 휠 디자인이 적용이 됩니다. 정 가운데에는 BYD 로고와 함께 혼, 이 에어백이 들어가 있는 혼이 굉장히 앞으로 뿔뚝 튀어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좀 독특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좌측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위한 버튼들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우측에는 미디어를 위한 버튼들이 깔끔하게 집약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칼럼식 기어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기어는 이쪽에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전면부의 클러스는 10.25인치가 적용이 됩니다. 디자인 자체를 바꿀 수는 없지만 전력을 얼마나 소비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타이어 공기압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 이외에도 내가 들었던 노래라든지 속도 제한 알림, 타이머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디자인 자체는 나쁘지는 않지만 뭔가 너무 심플해서 주행할 때에는 별로인 것 같더라고요. C라이언 7은 물리적인 버튼이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 센터 쪽에 위치한 15.6인치 디스플레이에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차량 선택을 누르면은 차량에 관한 것들을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C라이언 7에 들어가는 운영체제는 퀄컴 스냅드래곤 8155 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인식률과 함께 음성 인식도 적용이 되고요. 또한 이게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래방 기능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차 중에 노래도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테슬라도 그렇긴 하지만 이 공조 시스템을 터치 패널에서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운전 중에 사용하기엔 살짝 조금 어렵더라고요. 특히 통풍이라든지 열선 같은 경우는 이 공조 시스템 매뉴얼 창에서 한 번 더 눌러야지 진입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살짝 별로입니다. 물리적인 버튼으로 따로 빼놨더라면 좀 더 사용성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아래쪽에는 송풍구가 위치해 있는데요. 다만 다른 차량들과 비교했을 때 높이가 다소 낮은 편에 속해서 살짝 냉방이 좀 별로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무선 충전 패드가 위치해 있습니다. 총 50W로 충전이 되기 때문에 평이한 속도로 충전이 돼요. 그리고 시동 버튼과 함께 다양한 물리 버튼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컵홀더도 이게 생각보다 넓이가 꽤 넓더라고요. 디지털 키 디자인은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앞서 출시했었던 아토3나 C라고 동일한 디자인이에요. 그리고 이 암레스트 안쪽을 열어보면은 꽤나 넓은 수납 공간이 나옵니다. 이게 요 안쪽까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짐들은 이쪽에다 보관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센터 아래쪽에도 넓은 수납 공간이 있기 때문에 패밀리카로 사용했을 때 수납 공간은 사실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C타입 충전 포트와 USB 충전 포트는 이 아래쪽에 있어요. 그리고 도어 트림도 디자인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막상 도어를 여는 레버는 여기 있거든요. 요거를 이렇게 올린 다음에 문을 열어야지 이런 식으로 열립니다. 그리고 다른 브랜드의 차량들과 다르게 이게 패널이 앞쪽으로 튀어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손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디자인적인 요소에서는 나쁘지는 않지만 막상 이렇게 딱 차 문을 닫았을 때 이 센터 바가 좀 걸리적거리기 때문에 요거는 좀 다시 디자인을 하면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도어 포켓도 텀블러가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수납 공간은 정말 널찍합니다. 정말 널찍해요.
자, 그래서 이 시라이언 7 운전석에 앉았을 때는 이러한 느낌인데요. 위쪽에는 글라스 루프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개방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테슬라 차량들처럼 오픈이 되지는 않지만 일단 개방감이 좋다는 게 좋아요.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시라이언 7 2열에 탑승을 했습니다. 시라이언 7 2열은 리클라이닝이 되는데요. 현재는 제가 약간 세워둔 상태이고 최대치로 했을 때에는 여기까지 리클라이닝이 됩니다. 일단 기본 각도 자체가 굉장히 편안합니다. 편안해요. 그리고 제 기준으로 2열 공간은 레그룸은 2뼘 정도가 나오고 있고요. 헤드룸은 뭐야? 어디까지 가는 거야? 한 뼘이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글라스 루프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헤드룸 공간이 좀 더 확보가 됐다는 느낌이 있고요. 또 덩치가 큰 성인 남성분이 앉으셔도 충분히 여유로운 공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완전 풀 플랫이 되어 있는 이 하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시라이언 7은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 플랫폼 3.0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실내 공간을 정말 잘 빼놨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아예 이렇게 바닥에 틈이 없습니다. 그리고 걸리적거리는 게 없어서 그런지 훨씬 더 여유로운 것 같아요. 그리고 옵션을 보면은 이 중앙부에 에어벤트가 들어가 있고요. 열선도 총 2단계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은 충전 포트가 이런 식으로 숨어져 있습니다. 사실 별거 아닐 수 있긴 하겠지만 이러한 디테일한 포인트에 실구매자 입장에서는 감동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버킷형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2열에 앉았을 때 개방감이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근데 막상 탑승을 하게 되면 이 안쪽에 뚫려 있는 타입이 디자인이 적용이 되어 있고 또 헤드레스트 쪽에도 쉐입이 져 있기 때문에 막상 이렇게 2열에 앉았을 때 답답한 느낌은 크게 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 이 라이트가 들어오는데 이것도 2단계로 조절이 가능해요. 지금 요거는 적게, 그리고 이거는 제일 최대치 밝게. 그러니까 시라이언 7의 2열은 엄청 고급스럽지는 않지만 디테일한 포인트에 신경을 많이 썼다라고 느껴집니다. 자, 그럼 시승을 나가볼게요. 고! 짠! 저는 시라이언 7을 타고 도로에 나왔습니다. 현재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의 배터리는 64%가 차 있고요. 그랬을 때 주행 가는 거리는 254km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만 이게 주행거리 표시 모두가 2가지가 있거든요. 저는 보통으로 해놨을 때 64% 기준으로 254라고 나오지만 이게 다이내믹으로 바꾸면 주행 가는 거리가 조금 달라지게 나옵니다. 289km라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조금 아쉬운 게 제가 못 찾은 거일 수도 있어요. 제가 BYD 오너가 아니라서. 주행거리가 이 클러스터 상에는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께 조금 더 잘 보여드리려고 인포테인먼트 창을 아무리 찾아도 주행 가는 거리를 볼 수가 없습니다.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못 찾았어요. 아무튼 시라이언 7은 82.5kW LFP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들어가 있어서 1회 충전 시에 복합 398km를 인증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80kW가 넘는 배터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행 가는 거리가 앞자리가 4가 아니고 3이잖아요. 요거는 전기차로서 조금 아쉬운 포인트다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다만 요게 LFP 배터리 특징 중에서 저온에서의 주행 가는 거리가 잘 안 나오거든요. 왜냐면은 NCM, 삼원계 배터리와 비교했을 때 에너지 효율성이 달라지고 또 원료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처럼 여름엔 뜨겁고 겨울엔 춥고 이러한 곳에서 주행 가는 거리가 일정하게 안 나올 수가 있는데 시라이언 7에 들어가 있는 배터리는 저온에서도 일반 상온에서만큼의 주행 가는 거리를 인증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다만 이게 정확히 몇 도에서 테스트를 한 건지 모르겠거든요. 진짜 막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막 한겨울에 막 철원, 막 강원도 철원 이런데 막 영하 20도, 막 영하 25도 이러잖아요. 그러한 조건에서 테스트를 하진 않았을 것 같긴 해요. 한 영하 5도 그쯤에서 테스트를 했을 때 상온에서만큼의 주행 가는 거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현재는 약간 막히는 도로를 주행하고 있는데요. 제가 회생제동 강도를 높음으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보통과 높음 이렇게 2가지 중에 하나를 설정할 수가 있거든요. 회생제동을 가장 강력하게 세팅을 했을 때 지금 엑셀링하고 여기서 발만 떼볼게요. 뗐습니다. 뗐을 때 어느 정도의 감속이 잘
자연스럽게 들어와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전기차를 탔다라기보다는 내연기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자연스럽게 제동이 되어서 탑승자 입장에서는 편하다라고 느껴집니다. 다만 제가 전기차를 뭐 싫어하는 이유도 있지만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원페달 드라이빙이 가능해가지고 특히나 막히는 길에서는 이 브레이크 페달을 밟을 일이 없어서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근데 BYD의 C-라이언 7은 회생제동 강도를 가장 강력하게 세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강력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회수되는 에너지가 일반적인 전기차하고 비교했을 때 뭔가 크지가 않다라고 느껴집니다.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지금처럼 내리막길에서는 회생제동이 갑자기 또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땐 또 엑셀 페달을 밟아줘야 됩니다. 오, 이렇게 터널에 갑자기 들어왔는데 지금 현재 앰비언트 라이트가 도어를 포함해서 센터와 크러쉬 패드 쪽에도 나옵니다. 근데 이게 애니메이션 형식으로 나오거든요. 잘 보세요. 이게 멈춰있는 게 아니에요. 막 샤라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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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컬러도 바뀌고 애니메이션이 나오다 보니까 뭔가 고급스럽다라고 느껴지기는 합니다. 다만 운전 중에 봤을 때는 약간 정신이 사납기도 해요. 요거는 이제 컬러를 원톤으로 조정을 할 수도 있고 애니메이션이 싫다 하시는 분들은 끄거나 아니면은 애니메이션이 안 나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이러한 기능이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모든 기능을 다 활성화를 시켜놨어요. 일부러. 그래서 가고서고 막히는 길에서의 C-라이언 7의 주행감은 생각보다 괜찮다입니다. 왜냐면 이게 어쨌든 간에 중국에서 만든 전기차잖아요. 그러다 보니 뭔가 좀 내구성도 약간 좀 의심이 가기도 하고 주행감도 뭔가 별로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러니까 이 마크를 제외하고 차 성능 자체로만 봤을 때에는 완성도에 있어서는 타 브랜드의 전기차들하고 비교했을 때 크게 밀린다라는 느낌이 잘 안 들기는 합니다. 특히 이게 중형, 그러니까 D 세그먼트에 속하거든요. 중형 전기 SUV다 보니까 중형급 정도 오면은 사실 좀 안락하고 편안함을 많이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C-라이언 7도 동일하게 안락하고 편안함이 어느 정도 내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일반 도로를 주행했을 때에는 불편한 요소는 거의 안 느껴지고 있어요. 거의 안 느껴집니다. 그리고 C-라이언 7은 중형이긴 하지만 전폭, 그러니까 좌우의 길이가 다른 차량들하고 비교했을 때 조금 큰 편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전폭만 보자면은 마칸 일렉트릭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정확히 말하면은 마칸이 조금 더 크긴 한데 그 정도의 큰 전폭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도로를 주행했을 때 작은 차를 탔다라는 느낌은 없습니다. 생각보다 차가 큰데? 생각보다 뭔가 차선 하나를 좀 뭔가 꽉 잡아서 간다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덩치에서 오는 묵직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 좋은 노면을 가고 있는데요. C-라이언 7 같은 경우는 19인치 휠이 장착이 됩니다. 근데 시승차의 타이어 공기압이 너무 높아요. 전륜과 후륜 모두 42 psi 정도로 맞춰져 있습니다. 사실 SUV 치고 이 정도 공기압이면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지 노면의 요철들을 살짝살짝 탑승객, 운전자에게 알려주고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나긋하고 안락한 하체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19인치 휠이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편안해요. 하체 감각은 편안한 편에 속합니다. 근데 타이어 공기압이 너무 높게 세팅이 되어 있다 보니까 자잘자잘한 요철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조금 실내에 들어오기는 해요. 요거는 타이어 공기압을 조금 조절을 한다면은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는 항목이다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현재는 막히는 길을 지나서 약간 정체가 풀리는 길에 진입을 했습니다. 이랬을 때에도 차가 중형급이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묵직함과 안락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편안합니다. 데일리로 활용했을 때 괜찮은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정속도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 시속 80km로 주행하고 있고요. 이랬을 때 데시벨을 측정해 보면 이 정도 데시벨이 나옵니다. 동일하게 시속 80km에서 윈도우도 내려볼게요. 근데 의외로 윈도우가 완전히 닫혔을 때 고급스럽게 전기 모터가 스르르르 스르르륵 하고
진짜 0.00000 몇 초분의 단위로 고급스럽게 닫혀줍니다. 사실 이 BYD 그룹에서 C라이언은 막 엄청 고급스러운 포지션이 아니기는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디테일들을 놓치지 않았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측면 유리까지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적용이 되어 있다 보니까 실내 방음도 어느 정도 잘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안 좋은 노면 상태를 갔을 때 윈드 노이즈는 괜찮아요. 근데 로드 노이즈가 약간 울려 퍼집니다. 로드 노이즈 같은 경우는 타이어를 어떤 거를 꼈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기도 하고요. 또 타이어 공기압에 따라서도 살짝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타이어의 변수를 제외하더라도 뭔가 이 윈드 노이즈에 비해서 하부 방음은 살짝은 아쉬워요. 잘 막아주고 있기는 한데 윈드 노이즈를 더 잘 막아주고 있다 보니까 밸런스가 살짝 아쉬운 거죠. 전방에 갑자기 코너가 있기 때문에 C라이언 7의 코너링 성능을 느껴보겠습니다. 오, 지금 코너 돌아 나가고 있는데 제법 무게중심이 안정적이기는 해요. 안정적이기는 한데 SUV들은 세단에 비해서 키가 크잖아요. 키에서 오는 롤링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 이건 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C라이언 자체가 스포츠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차가 아닌 데일리하게 탈 수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약간의 롤링도 존재를 합니다. 추가적으로 C라이언은 전륜 구동이 아닌 후륜 구동입니다. 싱글 모터 후륜 구동 단일이기 때문에 뒷바퀴 굴림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방금처럼 코너 구간을 갔을 때 덩치에 비해서 날렵한 코너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의 후륜 구동차들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코너에서는 아주 약간의 날렵한 코너링을 느낄 수가 있다. 아무튼 지금 아직까지도 이렇게 코너 길을 가고 있는데 나름 SUV 치고는 탄탄한 코너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드라이브 모드가 또 있거든요. 여태까지는 제가 일반 모드로 다녔고 스포츠에서도 이제 드라이브 모드를 약간 바꿀 수가 있거든요. 차량 설정 중에서 스티어링 모드를 스포츠로 바꿀 수 있습니다. 현재 스티어링 휠과 모터를 스포츠 모드로 바꿔둔 상태이고요. 요랬을 때 코너를 돌아 나가 보면은 핸들 무게가 조금 더 묵직해집니다. 그리고 적은 핸들링으로 큰 회전 반경을 가져다 주고 있거든요. 의외로 스티어링 휠 모드를 바꾸니까 피드백이 민첩해집니다. 여기서 급 조향까지 해볼게요. 먼저 좌측 딱 갔을 때 와, 이거 생각보다 날렵하다. 생각보다 날렵해요. SUV 중에서는 그래도 무게중심이 비교적 잘 잡혀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반대편으로 한 번 더 해볼게요. 딱 이렇게 핸들을 틀었을 때 약간의 롤링이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약간의 무게중심이 살짝 흐트러질 것 같은 느낌도 있긴 하지만 금방 차체 자세 제어 능력이 뛰어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딱 틀었을 때 근데 좀 차가 무겁게 느껴지긴 한다. 전기차라서 어쩔 수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데일리한 차량들 중에서는 스포티한 주행 느낌을 어느 정도 가져가고 있어요. 여기서 컴포트 모드, 스티어링 휠을 컴포트 모드로 바꾸고 다시 한번 급조향 해볼게요. 급조향하면은 이게 조향감도 살짝 달라지기는 하지만 무게가 갑자기 엄청나게 가벼워집니다. 이 무게 차이가 가장 크게 느껴지네요. 자, 지금 살짝 달릴 수 있는 도로기 때문에 스포츠 모드로 바꾸고 달려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에코, 일반, 스포츠, 눈길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현재는 스포츠 모드로 세팅을 바꿔뒀고요. 속도를 살짝 줄인 다음에 저속에서 고속으로 풀악셀! 금방 이 2.2톤이 넘는 차체를 가뿐히 구동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싱글 모터인데도 출력이 전혀 부족하지가 않아요. 전혀 부족하지가 않고 2.2톤의 무거운 차체를 단숨에 고속에서 초고속 영역으로 끌어올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전기차들하고 비교했을 때 엑셀 딱 밟은 다음에 뭔가 이 토크가 약간 한 0.5초 있다가 피드백이 옵니다. 다시 한번 엑셀 딱 밟으면 한 0.5초 있다가 반응을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러한 감각이 전기차 같은 경우는 내연기관하고 비교했을 때
급 엑셀링을 하면은 즉각 토크감 때문에 차가 훅 하고 튀어나가거든요. 요게 뭐 혼자 주행을 할 때는 나름 재밌어요. 재밌지만 가족들을 다 태우고 다닐 때에는 동승객들이 멀미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요소들을 조금 줄여줘서 일부러 그렇게 세팅을 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어떤 의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기존의 내연기관을 운용하셨던 분들이 전기차로 기변을 했을 때 좀 이질적이다 라고 느낄 수 있는 포인트를 좀 많이 줄여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 엑셀링을 하더라도 강력한 토크감을 잃지 않으면서도 이 피칭을 좀 잘 잡아준 느낌이 들어요. 시라이언 7은 내연기관 환산 시에 308마력의 38.8토크의 힘을 보유합니다. 근데 뭔가 이 숫자에 8이 너무 많지 않아요? 아무래도 이제 중국 태생의 차량이다 보니까 중국은 복이 들어오는 숫자가 8이거든요. 한국 같은 경우는 7이죠. 그래서 그런지 일부러 8이라는 숫자를 좀 맞춰놨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아무튼 요 정도 출력을 가진 차들은 데일리하게 운용했을 때 사실 출력의 부족함을 느끼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진짜 웬만큼 진짜 거구의 덩치 큰 남성 5명이 다 타지 않는 이상은 충분히 편안하고 여유롭게 가속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승차감입니다. 시라이언 7에는 주파수 감음형 댐핑 서스펜션이 장착이 되어 있어서 안 좋은 노면에서의 승차감과 또 롤링 이런 것들을 살짝 줄여준다라고 하거든요. 마침 또 지금 제가 다리를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리 이음새 구간을 갔을 때 충격들을 포근하게 흡수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지금 아스팔트 구간 가고 있고 노면 상태 조금 안 좋은 구간 이런 데를 가고 있는데 요랬을 때 충격을 상당히 세분화해서 흡수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직턱, 연속된 방직턱 구간도 넘어봤거든요. 그럴 때에도 뭔가 준대형, 대형 SUV를 탄 것처럼 안락하게 반응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승차감만 봤을 때는 좋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 제가 지금 이 차량을 이틀째 타고 있거든요. 이틀 정도 타니까 승차감 이거 좋은데 안 좋아 라고 느껴지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안 좋은 노면에서는 이제 주파수 감음형 댐핑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편안하게 반응을 해줘요. 근데 그 이후에 잔여 진동이 상당히 많이 남는 타입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두둥 하고 나서 잔여 진동들을 잘 잡아줘야지 뭔가 탑승자들이 편하다라고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얘는 한번 두둥 하고 나서 그때는 편안한데 두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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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뭔가 리듬을 탑니다. 쓸데없는 리듬을 많이 타요. 제가 차멀미를 안 해요. 태생부터가 약간 자동차 유튜버 하려고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엔간해서는 제가 차멀미를 안 합니다. 차멀미를 안 하는데 이 시라이언 7은 안 좋은 노면길을 지속적으로 계속 가니까 살짝 멀미가 날랑말랑 멀미가 나기 그 직전을 갈 듯 말 듯 하더라고요. 약간 그 외줄타기 마냥 선을 넘을 듯 말 듯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얘는 다른 차량들하고 비교했을 때 잔여 진동이 많이 남는다라고 느껴졌습니다. 근데 차량의 승차감 같은 경우는 사람마다 좀 원하는 기준점이 많이 다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바사일 것 같아요. 사람 바이 사람. 저 같은 경우는 이러한 세팅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같은 집안의 BYD 차량들 중에서는 씰이 있거든요. 씰, 세단, 전기 세단 씰. 걔가 오히려 제 기준에는 승차감이 더 좋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안 좋은 노면에서의 충격도 어느 정도 부드럽게 감쇄를 시켜주는데 잔여 진동이 없더라고요. 물론 얘는 키 큰 SUV고 걔는 세단이라서 지향점이 달라서 그런 거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비 정보입니다. 이게 정확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현재 누적 평균 전력 소비량이 킬로와트당 18.2kg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 킬로와트가 아니고 킬로미터 단위로 환산이 돼야 되거든요. 요거를 환산할 수 있는 창이 또 어딘가에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죄송해요. 제가 못 찾았습니다. 아무튼 네, 지금 현재는 배터리는 59%가 차 있고요. 그랬을 때 주행 가는 거리는 234km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완전한 골목길로 진입을 했거든요. 요랬을 때 이렇게 측면 사이드 뷰를 전방에 인포테인먼트에서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 약간 테슬라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 테슬라 차량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사각지대를 요런 화면, 네모난 화면으로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이게 나름 또 어라운드 뷰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화질이 나름 선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또 의도치 않게 약간의 오프로드 길을 왔는데 이럴 때에도 모니터링 뷰 시스템들이 다양하게, 오, 화면 진짜 크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의외로 초보 운전자분들이 운전을 하기가 좋다라고 느껴집니다. 왜냐면은 카메라 모니터링 시스템이 진짜 많아요. 근데 전방에 지금 비가 많이 와가지고 여기가 완전 가도 될까, 여기?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어머, 이거 길 뭐야 이게? 이게 클리어 뷰도 된다. 이런 식으로 타이어 조향됐을 때 이렇게 시라이언 7으로 오, 오프로드까지. 시라이언 7으로 오프로드 가시는 분은 제가 최초일 것 같아요. 의도치 않게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의외로 또 문제없이 잘 가지고 있습니다. 오, 이렇게. 아니, 방금 전까지 폭우가 내렸거든요? 길 여기 맞아? 특히 이렇게 웅덩이가 있는 곳에서 도강을 할 때는 멈췄다 가면 안 돼요. 계속 가야 되거든요. 와, 여기 진짜 쉽지 않아. 이거 또랑이 빠지는 거 아니야, 이거? 오, 카메라 모니터링 시스템이 이렇게 삐비빅 하면서. 오, 장난 아니다. 오, 그래도 이렇게 삐비빅 하면서 다양한 에이다스 이런 시스템들이 작동을 해줘서 나름 또 편안하게 오프로드를 탈출을 했습니다. 약간 진땀이 날 뻔했어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지턱까지 오늘 되게 다양한 길을 가보게 되네요. 방지턱. 이러한 노면에서는 또 승차감이 좋긴 합니다. 잔유 진동만 빼면. 자, 이렇게 BYD의 전기 중형 SUV 시라이언 7을 타봤습니다.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트렁크가 존재합니다. 용량은 58리터 정도가 되면서 완속 충전기라든지 세차 용품들을 보관할 수 있는 정도의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라이언 7의 에어백은 총 9개가 들어가 있고요. 충돌 테스트는 유로엔캡에서 최고 등급인 별 5개를 획득했습니다. 리콜 소식은 아직은 없어요. 자, 그래서 BYD의 시라이언 7 어떻냐? 중국차라는 딱지만 떼고 본다면 차 자체에 대한 완성도는 생각보다 높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유니크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들과 다름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괜찮은 선택지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빵!